근육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아주 조용히 아무런 경고도 없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약국에서도 말해주지 않지만 이 사실 하나를 모르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건강 관리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40년 넘게 노년 건강을 지켜오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보약도 운동도 아닌 부엌에 있는 아주 평범한 것들이야말로 100세까지 건강한 다리를 지켜주는 진짜 열쇠라는 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돌을 단 것처럼 무겁고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거나 예전처럼 단단했던 허벅지와 팔에 힘이 빠진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체중은 그대로인데도 옷이 헐렁해진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말이 없지만 근육은 분명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근력이 줄면 걷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심지어 식사를 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하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무런 부작용 없이 돈 들이지 않고 실제로 효과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3가지 음식과 3가지 원칙만 지키면 2주 안에 몸이 바뀌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서부터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단지 작은 요인일 뿐이며 더 큰 원인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사 방식과 잘못된 흡수 환경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 감소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식습관과 만성염증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근육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40세 이후부터는 별다른 운동이나 관리 없이 지내면 10년마다 근육량이 8%에서 15%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통증도 없고 피도 안 나고 특별한 신호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일어날 때 무거워지고 계단이 부담스러워지며 옷이 헐렁해지는 식으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 부르며 이것은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삶의 독립성을 잃어가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손을 짚지 않고도 쉽게 일어났던 의자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두 손을 써야 하고 나도 모르게 숨을 고르게 되며 피로가 일상처럼 느껴집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미 단백질도 챙기고 고기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지만 여전히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물을 주는데도 시든 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몸이 반응하지 않는 느낌. 그 이유는 단 하나, 단백질이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을 근육으로 바꾸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먹은 단백질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고 진짜 근육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아는 순간 드디어 여러분의 몸이 응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째,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소화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만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액과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육류나 유제품처럼 무거운 음식은 속이 더부룩해지고 피로감만 남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우나 두부,
렌틸콩처럼 부드럽고 섬유질이 많은 식재료는 위장에 부담이 적고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본입니다. 둘째, 단백질의 전환을 도와주는 영양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만으로 근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 아연, 칼슘, 비타민 B군과 같은 영양소가 함께 있어야 단백질이 진짜 근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벽돌 단백질만 있어서는 집을 지을 수 없고 그 벽돌을 붙여주는 시멘트 비타민과 미네랄가 있어야 비로소 튼튼한 구조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아연은 근육 재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마그네슘은 피로 회복과 신경 기능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 시 다양한 채소와 견과류, 해조류 등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올바른 시간과 조합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단백질을 소량 섭취하거나 운동 직후 가볍게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는 소화가 느린 단백질보다는 부담 없는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것이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식 간의 궁합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높아지고 두유와 들깨가루를 함께 섭취하면 오메가3가 더 잘 활용됩니다. 반대로 식후 바로 마시는 커피나 기름에 튀긴 음식은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 많이 먹기에만 집중해왔고 어떻게 먹느냐는 간과해왔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식사라도 흡수율을 높이는 식사로 바꾸는 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단백질을 흡수하는 올바른 원칙을 알게 되셨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고가의 보충제나 희귀한 슈퍼푸드가 아니라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부엌에 늘 있는 검증된 식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새우입니다. 화려하지도 비싸지도 않지만 새우는 작고 소박한 외모에 비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영양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마른 새우나 작은 생새우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위에 부담이 없으며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지방도 적고 조리도 간편합니다. 무엇보다 새우에는 아르기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단백질을 우리 몸 곳곳에 골고루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허벅지, 종아리, 팔 등 중요한 근육 그룹에 영양이 잘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저의 환자 중 75세 박원재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어 시장에 갈 때마다 지팡이에 의지하셔야 했습니다. 고기도 드시고 단백질 우유도 챙기셨지만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는 약 대신 아내분께 새우를 매주 식단에 넣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마른 새우 볶음, 새우 두부찌개, 새우죽 등 간단한 요리만으로요. 한 달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팡이 버렸습니다. 걷는 속도도 빨라졌고 허벅지 힘이 다시 생긴 것 같아요. 작은 새우가 만든 큰 변화였습니다. 새우처럼 흡수가 빠르고 효과적인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매일 고기를 먹기 어려운 분들에겐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두 번째 식재료는 바로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단순한 콩이 아닙니다. 고기를 적게 드시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당뇨나 혈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맞춤형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렌틸콩 100개에는 무려 24암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특히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단백질의 질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렌틸콩은 소화가 잘 되며 속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콩보다 부드럽고 불려서 밥과 함께 지으면 훨씬 더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70세 최영숙 여사님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배는 더부룩하고
다리는 자주 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당도 높았고 식욕도 없다고 하셨죠. 저는 약을 더 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점심 식사에 현미밥을 지을 때 불린 렌틸콩 한 줌을 함께 넣어 드시도록 권유했습니다. 6개월 후 여사님은 환한 얼굴로 다시 오셨습니다. 다리 붓기도 없어졌고 피곤함도 줄었어요. 그날부터 그녀의 별명은 콩밥 여사님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변화가 몸 전체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것입니다. 렌틸콩이 속 편한 단백질로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준다면 세 번째 식재료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기억까지 함께 돌볼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깨를 단지 고소한 국물용 재료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들깨는 식물성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 리놀렌산은 우리 몸 안에서 DHA와 EPA로 전환되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뇌 기능과 근육 기능을 동시에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80세 김순자 여사님은 관절 통증과 다리 근육 약화로 인해 매일 의자에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 공복에 따뜻한 저지방 우유에 들깨가루 2스푼을 넣어 마시는 습관을 시작해보자고 권했습니다. 6개월 후 여사님은 지팡이 없이 진료실 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텃밭에 물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씀 속에는 건강을 되찾은 기쁨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깨가루는 또한 뇌세포를 보호하는 로즈마린산도 함유하고 있어 기억력 저하와 뇌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이 식재료는 나이 들어가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탱해주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들깨가루처럼 몸에 좋은 음식도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더욱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근육 회복을 돕는 황금 조합과 반대로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흔한 실수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3가지 황금 조합입니다. 1. 새우 플러스 브로콜리. 새우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지만 칼슘은 흡수가 까다로운 영양소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풍부해 칼슘 흡수를 높여주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달되는 효율도 향상시켜줍니다. 볶음 요리나 찜으로 함께 조리하면 부담 없이 강력한 근육 식단이 됩니다. 2. 렌틸콩 플러스 현미. 렌틸콩에는 단백질이 많지만 일부 아미노산은 부족합니다. 현미는 렌틸콩이 부족한 메티오닌, 시스테인 등의 아미노산을 보완해줍니다. 둘을 함께 밥으로 지으면 고기 못지않은 완전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들깨가루 두유 또는 저지방 우유. 오메가3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이 약간 있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들깨가루를 맹물에 타면 효과가 줄지만 두유나 우유와 함께하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항염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이제 잘못된 조합 3가지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 새우를 튀겨 먹는 경우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 새우 속의 좋은 성분인 아스타잔틴이 파괴되고 산화된 기름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새우는 가능한 한 볶거나 찌는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렌틸콩을 짜거나 달게 조리하는 경우 소금이나 설탕을 과도하게 넣으면 렌틸콩의 혈당 안정 기능이 무력화되고 신장에도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심심하게 간을 맞추고 밥과 함께 드시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3. 식사 직후 커피 마시기. 커피에 들어있는 탄닌은 식물성 철분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단백질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시면 흡수율이 4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최소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무의미한 칼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선택 하나가 근육을 살릴 수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이제는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좋은 식재료를 알고 올바른 조합까지 실천하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꾸준함과 순서입니다. 단 한 번의 식사가 근육을 바꾸진 않지만 2주간의 올바른 반복은 분명히 몸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해 효과를 본 2주 회복 식단 로드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 흡수를 위한 준비와 정화. 첫 주에는 무조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먼저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 몸이 흡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 따뜻한 들깨 라떼 한 잔, 저지방 우유나 두유에 들깨가루 2스푼,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점심 현미 플러스 렌틸콩 밥 플러스 데친 채소, 간은 천일염으로 살짝, 김치 대신 덜 짠 나물이나 생채 추천, 식이섬유와 단백질의 완벽한 조합. 저녁 마른 새우 볶음 플러스 부드러운 채소죽, 소화 부담이 적고 흡수가 빠른 단백질 공급. 생활 습관 식후 10분 산책, 하루 1.5올 물 나눠 마시기. 2주차 본격적인 근육 재건 단계. 이제 몸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단백질과 영양소를 집중 공급할 시기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되 여전히 소화와 흡수 중심의 식단을 유지합니다. 아침 흰죽 플러스 들깨가루 플러스 다진 새우. 아침에도 단백질을 소량 포함시켜 근육 합성 자극. 점심 렌틸콩 샐러드 플러스 현미밥.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방울로 흡수력 상승. 비타민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기. 저녁 새우 순두부찌개 또는 단호박 새우찜. 저녁은 너무 무겁지 않게. 하지만 단백질은 충분히. 운동 습관 하루 20분 걷기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 수면 관리 최소 7시간 이상 숙면. 커피는 오후 2시 이전까지만. 이 2주간의 식사와 습관 변화는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근육 회복의 시동을 다시 거는 것입니다. 일어설 때 다리가 덜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며 식사 후 더부룩함 없이 하루가 가볍게 흘러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지만 정직한 이 변화가 분명히 몸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처럼 작지만 꾸준한 식사의 변화와 생활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것만으로 바뀔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시지만 저의 수많은 환자분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정말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라고요. 새우는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아주고 렌틸콩은 혈당과 근력을 동시에 지켜주며 들깨가루는 염증을 줄이고 뇌까지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 식재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다시 주체적으로 이끌어줄 도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내 몸이 더 이상 약해지기 전에, 자녀에게 기대기 전에 스스로 일어나 걷고 웃으며 살아가기 위한 약속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 한 줄을 적어보세요. 오늘부터 식단을 바꾸겠습니다. 매일 저녁 제대로 된 조합으로 먹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일의 나를 지키는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에게만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느껴지셨다면 꼭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같이 걷는 누군가도 지금 이유도 모른 채 근육을 잃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근육이 사라지는 속도를 늦추고 삶을 다시 내 손으로 되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저녁 밥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